매물 등록 시에 면적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매물 검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소유주, 등기부상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이고요. 두 번째가 주소 정보, 세 번째가 면적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일치를 하면 나머지 매물 전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면적에 대한 부분과 주소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적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올리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문서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면적 기재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이 영상을 멈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두시면 나중에 보시기도 훨씬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검증 시 확인 자료의 기준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물 등록 시 추가 기재할 부분은 저희 매물관리센터에 보면 이렇게 매물을 등록하시는데 위치 정보 있죠. 여기에 집원 및 기타 주소, 이런 부분들에 주소 적는 방법은 또 주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참고사항 있죠. 저기 어떤 다른 매물 전송 업체는 이게 상세 주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참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냐 미등기냐 뭐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참고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 사항에 건축물 대장 확인 요청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검증센터에서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이버가 크게 매물 검증센터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공의 가이드를 잡는 것이 기본은 등기부 등본으로 하되 참고사항에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정보를 넣으셨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달라고 확인 요청이라는 이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그쪽에서도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등기였을 때는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연면적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토지 등기 같은 경우는 토지 임야로 매물 등기 시에만 토지 임야 부분 있죠? 여기에 보시면 토지 임야 부분, 여기 이 부분만 토지 등기부 대지 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요약된 내용이고요. 상세하게 이제 하단에 하나하나 제가 좀 경우의 수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 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에는 여기 전용 면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전용 면적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지상 면적 기록이 있어요. 그 부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이거 오타 있네요. 두 번 적었네요. 건물 등기인 경우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매물은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연면적을 확인하니까 이 세 가지 면적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건물 내역의 면적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연면적은 다 합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 등기가 없는 매물, 미등기 매물이죠. 이럴 때는 실사용 면적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매물 등록 시에 위치 정보 바로 밑에 있는 우리 그 참고사항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디 있다고요? 네, 물건 등록할 때 이를테면 상가점포다 할 때 여기 위치 정보 하단에 여기 참고사항 있죠? 여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 참고사항 그 부분에 그 미등기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쪽에서 검증 가능합니다. 근데 미등기인데 면적을 어떻게 적어요? 사실은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홍보확인서 V1으로 많이 검증을 요청하시죠. 그 다음에 뭐 기타 검증할 증명할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V1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건물 전체 매매를 할 때 통매매라고 흔히 말씀하시죠. 이럴 때는 건물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사항에 반드시 건물 전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표기를. 그 다음에 각 동, 층, 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명우, 이거 집합건물을 통매매할 경우에요. 그럴 때는 전체 전용 면적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용 면적을 합산해서 전용 면적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만약에 2층 전체다 그럼 2층 전체, 또 혹은 만약에 건물 전체다 그럼 건물 전체, 이렇게 반드시 그 참고사항에 입력을 해 주셔야, 표시를 해 주셔야 검증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면 통으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해 없도록 거기에다가 참고사항에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필지, 공장, 창고, 전원주택 등은 건물의 연면적을 입력을 주로 검증할 때 봅니다. 그래서 주소는 건물에 있는 지번을 찾아 넣으시고요. 나머지 토지 주소는 주소 입력란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여기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주소 더 있죠?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기재하시고 대지 면적은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있는 호수를 나눠서 사용할 경우 집합건물의 등기죠. 이럴 때 실사용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호수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참고사항에다 2호, 202호 일부, 혹은 203호 일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주소를 묶음해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1호, 102호 전체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소의 면적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참고사항에 101호, 102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101호는 전체를 하는데 102호는 반만 써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01호 전체와 102호의 실사용 면적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동일인 경우에는 그냥 그 소유주 한 명이죠. 그 한 명을 하시면 되는데, 소유주가 101호, 102호 달라요. 그럴 때는 소유주를 각각 두 분을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심표하시고 홍길동, 김말자 이렇게 각각 두 분을 다 하셔야 되고, 사인도 두 분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사항에는 101호 전체, 101호는 전체고 102호 일부만 하면은 102호 일부 일괄임대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일반 등기일 때 이렇게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에 보시면 건물 내역에 몇 층에 얼마 몇 평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 경물 층별 여기 면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우측에. 이럴 때 참고사항에다가 건물 전체를 할 경우에는 건물 전체라고 적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면적은 표제부상의 전체인 경우에는 이 층별로 모두 합산해서 연면적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건물 일부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참고사항에다가 2층 전체 혹은 2층 일부 혹은 1, 2층 전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층 전체면 어떻게 해요? 2층의 전체를, 2층 일부면 면적을 2층 일부만, 1, 2층 전체면 어떻게 해요? 1, 2층을 합산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이 2층 전체일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건물상의 2층 면적을 공급이나 계약 면적에다가 입력하시면 된다. 여기 2층 면적 이런 거 있죠? 2층 면적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층 일부다. 그러면 2층 일부의 실사용 면적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로 경우에 보면 2층에 316.7제곱미터잖아요. 일부인 경우에 이걸 넘어설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일부 만약에 200제곱미터만 쓴다. 그러면 200제곱미터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재 호수의 경우 면적 표시 방법은 등기상 용도가 주거인 경우와 상업용인 경우가 좀 다른데요. 주거인 경우에는 참고사항에다 반드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재 1층 16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의 표시 내부 건물 내역의 내재 호수 면적을 전용 면적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 용도인 경우에는요. 면적을 공급이나 계약 면적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참고사항에는 똑같이 내재 1층 16호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거용과 상가 사무실이 다르게 적죠? 여기 상단에 말씀드렸죠?
이건 전형을 적고 여기는 이제 공급 계약 면적 이런 걸 적는다고 얘들이 네이버가 검증할 때 그 면적을 본다라고 상단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경우 면적 기재 방법은 그다음에 호실 전체를 만약에 등록한 경우 참고사항에다가 호실이라고 하지만 이제 1층 101호가 있는 거고 뭐 2층 201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1층 101호 구체적으로 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건물 내역에 있는 그 면적이 있어요. 제 1층 제 101호 이렇게 하면 여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뭐 101.95제곱미터 돼 있죠. 이 내용을 건물 그 내역의 면적을 모두 이렇게 합산해서 전용 면적에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 호실의 일부를 할 경우에는 1층 101호 일부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내용의 면적주 실제 사용하는 면적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묶음 매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에다가 1층 101호 102호라고 적으셔도 되고 1층 101호 1층 102호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101호는 전체 쓰지만 102호 일부 쓸 때는 1층 101호 2층 102호 여기 보세요. 일부 일괄 임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으시고 면적은 각 호수의 등기부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의 건물 내역의 면적을 합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101호, 102호 전체를 할 때는 전체를 합산하시면 되고 101호와 102호 일부일 때는 101호 전체와 102호 일부 를 사용하는 면적을 더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네이버 부동산에 검증할 때 그 네이버가 검증을 보는 기준과 또 실제 어디를 어떻게 적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물을 등록하실 때 실제로 그 참고사항에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서 실제 면적에 적을 수 있는 그 내용,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